자유한국당 부분하고 민주당 부분하고 양쪽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기소 설계를 하면서 뭐 시점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들 몸이 달았으니까 우선 뭐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자한당에서 여상규나 이 사람들은 왜 빠졌냐? 그러면 이제 저는 반대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민주당 사람들은 왜 포함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푸나님이 정당방위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불심검문 한번 가볼게요. 불심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보게 되면 불심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불심검문 많이 당했고, 예, 그 뭐 학교 가게 되면은 경찰들이 막아가지고 학생증 없으면은 학교 못 들어가고, 그럼 밖에서 술 먹고, 다음날 또 가면 또 맞고 있고, 예, 그러면 또 술 먹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불심검문이라는 거는 거동불심자가 이렇게 갈 때 경찰관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기본은 질문입니다. 뭐 소지품 검사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3조에 보면요. 이 불신 검문을 할 때 우선 정지를 시키고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지를 시켜놨는데 그 자리를 떠나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 검문에 응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는 임의적 사항. 그러니까 맞길 임자 뜻 의자.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냥 가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내 팔을 붙잡고 흔든다거나 나를 따라가서 길을 막는다거나 하면 이게 불법적인 불법행위 불신검문이 됩니다. 그때는 제가 뿌리치고 상대방한테 물리력을 행사하고 상대방한테 폭력을 행사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안 돼요. 저쪽이 먼저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얘기하는 사실 법은 없죠. 예, 제가 가르치는 행정법도 그런 법은 없어요. 이거는 국회법의 165조, 166조, 67조까지예요. 근데 이제 165조를 위반해갖고 회의장을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의원들을 자한당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먼저 불법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몸싸움이 좀 있었다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죄를 물을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민주당 기소원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예. 이걸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누구라도 맞고 나서면 불법행위라고 맞고 나서면 우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뛰는 거죠. 결국 국회법, 이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문화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전혀 소용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검찰의 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상당히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그랬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그 정치인들이 고소고발하고 뭐 헌법소원 청구하고 이런 거 상당히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자. 저는 이런 주의자인데 그 자한당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안만 발생하면 전부 다 헌법소원 걸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뭐 걸은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다 널브러 나가지고 이긴 적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인데 별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여상규나 이렇게 제외시킨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청이 제재 처분을 할 때도요. 행정제재를 할 때도 재량이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상당히 좀 이제 경미한 사안이라거나 좀 이제 불쌍하다거나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도 그냥 처분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소편이라는 게 그런 재량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긴 있단 말이죠. 그 고등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뭐 법적으로 조치하고 판단받는 건 별로 이제 탐탁지는 않은데 지금 이런 정도 상황까지 왔다 하게 되면은 검찰도 이리저리 다 이게 휘말리게 만들어가지고 지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계속 법원에 불려다니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도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 여부에 대해서 전부 다 재정 신청 걸으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큰 이제 그 세 개가 있어요. 한기총이랑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한기총이 너무 막 선거 비리랑 이게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빠져나간 중도 보수 정도 되는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두 개가 보수야. 그다음에 이제 원래 옛날에 유신 시대나 이때 당시에 여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진보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맞아, 처음에 맞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황교안이나 이명박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갈라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이렇게 완화하고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건 고위공직자의 종교의 자유다. 예. 이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